본 동영상에서는 원형 부정사가 어떤 문장에서 어떤 원리로 쓰여지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원형 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 문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그 목적격 보호로 동사가 온 문장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어 플러스 동사 다음에도 바로 원형 부정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마지막 요 문장인데, 여기 she pushed open the door 그럴 때 그녀는 문을 pushed 이렇게 밀어서 열었다 할 때 이 pushed가 본동사인데 바로 이 다음에 open이라는 원형 부정사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조 문장에서도 원형 부정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원형 부정사가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은 바로 이 5형식 문장에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여기 있는 이 목적격 보호 동사가 왔을 때 여기에 원형 부정사가 왜 왔는지에 대한 기존에 두 가지의 그 유명한 문법적 설명이 있습니다. 그 문법적 설명의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이 본동사가 사역동사일 때 원형 부정사가 온다. 그리고 사역동사에는 let와 have와 help와 make가 있다. 라는 이런 아주 유명한 문법적 설명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여기 있는 이 본동사로 지각동사가 올 때 여기 목적격 보호 동사가 오게 되면 여기에도 또 원형 부정사가 온다. 이런 두 가지의 중요한 문법적 설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설명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잘못된 설명입니다. 자, 이제 우선 먼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여기 있는 본동사로 사역동사일 때 원형 부정사가 오고, 사역동사에는 let와 have와 help와 make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문법서에 도대체 뭐가 사역동사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어요. 이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내가 직접 그 사역동사가 뭔지를 한번 영영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역동사는 코저티브 버브를 갖다가 사역동사라고 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코저티브 버브가 사역동사입니다. 그런데 영영사전에서 그 롱맨 영영사전입니다. 그 롱맨 영영사전에서 코저티브 버브를 뭐를 코저티브 버브라고 그랬느냐? 코저티브 버브는 이러이러한 동작을 나타내면, 대트야라는 동작을 나타내면 그러면 그 동사가 바로 코저티브 버브 사역동사다 이겁니다. 그럼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가 사역동사냐? cause something to be, cause A to be, A로 하여금 B를 발생하게 만들다, 발생하게 하는데 원인이 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발생하게 만들면, 어떤 것을 발생하도록 하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면 그게 사역동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롱맨 사전에서는 그 예문이 없고,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그 예문이 있는데 그 예문은 바로 뭘로? 그 동사, 그러니까 그 사역동사의 그 예문을 뭘로 드러났냐면은 사역동사로 블랙큰이라는 걸 갖고 사역동사라고 그러고, 그 예문을 이걸로 드러났더라고요. 스모크 블랙큰드 더 월, 연기가 담장을 블랙큰은 새카맣게 만들었다 그거죠. 블랙에다가 EN을 붙인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사역동사는 5형식만이 아니라 3형식 문장에서도 이런 식의 사역동사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선 색깔에다가 EN을 붙인 건 전부 다 사역동사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가령 뭐 you are boring me, 네가 나를 지금 따분하게 만들고 있다. The news surprised me, 그 뉴스가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The game excited me, 그 게임이 나를 흥미진진하게 했다,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사역동사고, 사역동사는 또 이외에도 아주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더 중요한 건 이런 3형식이 아니라, 어떤 3형식에도 많지만 5형식 문장이 사역동사일 때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이 개념에 대입을 해보면 어떤 게 사역동사겠습니까? 목적으로 하여금 이 동작을 발생하게 만들면, 발생하게 시키면, 발생하는데 원인이 되면 그런 동사가 코저티브 버브 사역동사 아니겠습니까? 코저티브라는 건 원인이 되는 그런 뜻이고, 다 그런 뜻이에요, 이 코저티브 버브. 그런데 이 코저티브 버브를 우리나라 말로는 사역동사라고 했는데, 이 사역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 목적으로 하여금 이런 동작을 하게 만드는 하여금 4차 시킬력자, 이게 하여금 4차 시킬력. 목적으로 하여금 이 동작을 하게 한다. 그런 동사가 사역동사라는 건데, 코저티브 버브와는 서로 그 번역은 제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서로. 그런데 우리나라 문법서에서는
이 사역동사에 let와 have와 help와 make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 네 개만 사역동사고 나머지는 사역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과연 이런지, 이 네 개는 사역동사의 개념에 맞는 건지, 나머지 동사에는 사역동사가 또 없는 건지, 한번 그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먼저 head를 봅시다, head. 자, I had Tom clean the room yesterday.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어제 탐을 시켜서 방청소를 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목적어가 이런 행위를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 주어의 동작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head는 사역동사의 개념에 맞고 원형 부정사가 왔습니다. 기존의 문법 설명하고는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had의 이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have에 I have my grandmother died yesterday. 이 문장은 기존의 설명을 그대로 대입시켜서 나는 어제 나의 할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문장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한 거는 완벽한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럼 이 문장은 어떤 뜻이냐? 나는 어제 나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이 had는 사역의 의미는 정말 하나도 없는 그냥 겪다 경험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하는데 어떤 원인 제공도 하지 않고 그냥 할머니는 그냥 돌아가셨고 할머니 스스로 돌아가셨고 나는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을 겪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사역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형 부정사가 왔어요. 기존의 설명으로 설명할 수 없죠. 세 번째 문장을 봅시다. I had the people laughing at the party yesterday. 자, laugh는 웃다라는 뜻인데 거기에 ing가 왔습니다. I had the people laughing at the party yesterday. 나는 어제 파티에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문장. 여기 있는 had는 당연히 사역동사의 개념에 해당하죠. 목적으로 하여금 이 행위를 발생하게 만든 거니까. 당연히 여기 때 had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의 개념에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여기는 언제나 여기는 그런데 ing만 옵니다. 사역동사인데 원형 부정사가 안 오고 ing만 와요. 기존의 설명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have 말고 let를 봅시다. 여기에 만약에 had가 아니고 이제 let을 넣어서 I let 그러면 let은 let 이렇게 변하니까 I let Tom clean the room yesterday 그러면 나는 어제 let은 뜻이 뭡니까?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하면 I let Tom clean the room yesterday를 번역하면 나는 어제 탐이 방청소를 하는데 그냥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때 물론 원형 부정사가 옵니다. 이때 let인 경우 원형 부정사가 와요. 그런데 이때 let은 사역동사의 개념정에 해당합니까? 목적어가 이런 행위를 하게 하는데 어떤 시키거나 목적어를 이런 행위를 하도록 시키거나 이런 행위를 발생하게끔 어떤 원인 제공을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이때 이 have랑 똑같이 여기는 사역의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탐이 스스로 자기가 방청소를 한 겁니다. 내가 시켰다는 개념은 이런 행위가 발생하게끔 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탐이 방청소를 한 거고 나는 탐이 방청소 하는데 그냥 어떤 간섭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역의 의미가 전혀 없는데 원형 부정사가 온 거예요. 이게 let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거를 allow라고 이렇게 투풀이를 합니다. allow. 자,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I allowed Tom 그러면 이때는 또 to clean이라고 to 부정사가 와요. 그래서 I allowed Tom to clean the room yesterday. 나는 어제 탐이 방청소를 하도록 허락했다 이런 겁니다. 같은 성질의 건데 let는 원형 부정사, allow는 to 부정사. 왜 그런지. 또 let는 사역의 의미가 있습니까? 사역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let는 사역동사다라는 정의도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일단. 그러나 원형 부정사는 옵니다. 그리고 같은 과인데 같은 성질의 것인데 여기는 또 to 부정사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make를 볼까요? make. 여기다가 이제 made를 한번 넣읍시다. made. 그러면 I made Tom clean the room yesterday. 이렇게 여기를 made일 때 원형 부정사 큰일이라고 그래요. 나는 어제 탐을 방청소하게 만들었다. 탐을 시켜서 방청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원형 부정사가 왔고 make는 사역동사의 개념에 너무나 딱 맞아떨어집니다. 사역동사입니다. make는 사역동사예요. 목적어가 이런 행위를 하게 하는데 원인 제공을 한 그런 일을 발생하게 만든 그런 동사예요. 이게 make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make의 뜻풀이를 하면 사전을 찾아보면 make는
false다 이렇게 사전에 뜻풀이 하고 있어요. 영영사전에서. 그럼 여기를 I first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I first 하게 되면 I first time 이때는 또 to를 써요. I first time to clean the room yesterday. 나는 어제 탐한테 방청소를 하라고 강요했다, 압박을 했다, 강제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행위가 발생하도록 강제하고 압박하고 그런 거니까 first도 당연히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make를 사전에 찾아보면 두 개는 같은 성질 것이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이게 make를 하게 되면 그냥 false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성질의 것이고 같은 뉘앙스죠. 그런데 이건 또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make는 사역동사고 원형부정사가 왔는데 false도 사역동사인데 그럼 왜 투부정사가 왔는지. make하고 let는 전혀 성질이 틀립니다. make는 false의 뉘앙스니까 강제로 억지로 이런 뜻이에요. 청소하기 싫어하는 탐을 강제로 억지로 방청소하게 만들었다는 뜻이고, let는 탐이 스스로 자기가 가서 방청소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뜻이에요. 두 개는 같은 성질인데 하나는 원형부정사, 투부정사. let는 make와 전혀 정반대의 성질인데 let나 make나 같이 원형부정사. let와 유사한 성질은 allow를 쓰면 또 이건 또 투부정사. 왜 그런지 기존의 설명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이게? 자, 이제 요게 만약에 help를 넣었다고 하시죠, help. I helped라고 하면, 자, I helped Tom 하게 되면 이때는 원형부정사인 clean을 쓰기도 하지만 to clean도 와요. 그래서 I helped Tom clean or to clean the room yesterday. 자, help는 뜻이 뭡니까? 돕다 이런 뜻 아닙니까? 돕다. 해석을 하면 나는 어제 탐이 방청소를 하는 거를 도와주었다 이거예요. 탐이 방청소를 하는데 내가 가서 도와준 겁니다. 탐한테 방청소를 하게끔 하는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의미는 역시 help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땐 또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 원형부정사를 쓰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사역의 의미도 없는 거고 기존의 설명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help에 이건 또 사역동사도 아닌 거예요. 사역동사 개념에 let도 맞지 않고 help도 맞지 않아요. have는 사역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사역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have가 사역동사다 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사역동사일 때 원형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또 언제나 ing만 오기도 하니까 이것도 맞지 않아요. make일 경우에는 사역동사가 원형부정사가 왔지만 make와 유사한 뜻인 false는 또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동사라서 원형부정사가 왔다 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거죠. 이건 또 사역동사도 아니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자, 여기 한번 네 번째 문장을 봅시다. I got time to clean the room yesterday.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어제 탐을 시켜서 방청소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역동사가 get이에요 이게. 사역동사의 개념에 너무나 딱 들어맞습니다. 누가 나한테 사역동사의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뭐냐 그러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get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용 빈도도 가장 높고 대표적인 사역동사의 개념에 너무나 딱 들어맞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참고서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get은 사역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get은 사역동사가 아니라서 여기에 투부정사가 왔다. 그런데 해석은 나는 탐을 시켜서 방청소를 했다. 그러니까 이 get은 사역동사가 아니라서 투부정사가 왔는데 사역동사에는 준한다. get은 뭐 준사역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나 너무나 이거는 궁색한 내용과는 맞지 않은 그런 설명인 것 같아요. 이게. 또 get이 올 경우에는 또 ing도 와요. 이게. Don't get her talking 그러면 그녀에게 말을 시키지 마라. 당연히 이때 get은 사역동사죠. 이런 거 말고도 투부정사가 오는 사역동사, ing가 오는 사역동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the teacher kept us running. keep의 과거. 선생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달리게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달리게 했습니다. 당연히 이 keep은 이 동작이 계속해서 발생하는데 원인 제공한 그런 사역동사죠. 그런데 여기는 ing가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get 대신에 I ordered Tom 하면 to clean the room yesterday 그럽니다. 나는 탐한테 어제 방청소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행위를 하게끔 명령한 거니까 이런 행위 동작 발생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그런 동사죠. ordered는. 그런데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역동사라서 원형부정사가 온다는 그 말도 일단
잘못됐습니다. 사역동사일 때 원형부정사도 오고 투부정사도 오고 ing도 옵니다. 그리고 사역동사가 아닐 때도 원형부정사도 오고 투부정사도 오고 ing도 와요. 그리고 사역동사는 마치 요 네 가지로만 있는 거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역동사인데 사역동사가 아니라고 하거나 또 요거는 사역동사도 아닌데 마치 let나 help나 have에 이런 걸 사역동사라고 할 수가 그런 오해를 갖게 하겠죠? 사역동사가 아닌데도. 따라서 이제 본 강의에서는 여기 있는 요 사역동사가 원형부정사를 온다 라는 잘못된 설명, 그리고 직역동사일 때 원형부정사가 온다, 이것도 직역동사를 할 때 당연히 하겠지만 그것도 잘못된 설명입니다. 적절치가 않아요 이게. 하여간 이 설명은 적절치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모든 이런 5형식만이야 3형식 강조문장 이 모든 데에 적용될 수 있는 원형부정사의 원리, 원형부정사의 개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원형부정사 썼는지를 한번 규명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동사로서 도대체 have일 경우에 왜 원형부정사도 오고 왜 ing도 왔는지, 그리고 이때는 또 사역동사가 아닌데 왜 원형부정사가 왔는지, 그리고 get는 사역동사인데 왜 투부정사가 오고 ing가 왔는지, 그리고 같은 사역의 의미인데 요때의 사역의 의미, 요때 여기 have가 왔을 때 I had time 그리도록 했을 때 요때 요 사역동사로서의 요 have, 요때 사역동사로서의 요 have, 요때 사역동사로서의 get, 요때 사역동사로서의 get, 각각은 make와 같이 도대체 어떤 뉘앙스,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차이가 있는지, 동사별로 차이점은 뭔지, 동사가 같을 때 차이점은 뭔지,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잘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제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로 동사가 온 이 문장에서 여기 있는 이 목적격 보어로 온 이 동사가 어느 때에 투부정사를 쓰고 어느 때는 원형부정사를 쓰고 어느 때는 ing 쓰는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그러기 전에 우선 우리는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문장은 영어에서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어려운 문장인데, 이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이 문장을 이해하는 키포인트는 뭐냐?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뒤에 나와 있는 목적격 보호의 이 동사의 주어다 라는 거를 아는 게 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전체 문장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요게 요 동사의 주어예요. 그래서 I want, 자 나는 원합니다 라는 이게 주어 동사인데, 전체 문장의 목적어인 you가 여기 있는 요 두의 주어예요. 그래서 요 두, 이게 타동사로서 더 워크를 하는 목적어를 동반했고 as soon as possible이라는 부사구도 같이 끌고 온 거죠. 요 두 더 워크, 내가 그 일을 한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여기 있는 전체 동사의 목적어인 서술 동사인 want의 목적어를 you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you부터 시작되는 전체의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마치 하나의 완전한 문장처럼 되어 있는 바로 이게 바로 want의 목적어다 라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번역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보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나 알아들을 때 뭐 등등 해석을 할 때 등등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이 문장이. 그래서 이 번역도 I want, 나는 원합니다. 뭘 원합니까? 너를 원하는 게 아니라 you do the work as soon as possible. 네가 그 일을 가능한 한 빨리 하기를 원한다.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나는 원합니다. You do the work as soon as possible. 내가 가능한 한 빨리 그 일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 구조가 이렇다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한번? I could not tolerate Tom call my father liar. 자,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I. 자, 그 다음에 요게 서술 동사죠? 요게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로 동사가 온 거죠? 그런데 이 동사가 뒤에 my father라는 목적어와 a liar라는 목적격 보어를 또 동반했어요. 그래서 탐이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라고. 요거만 번역을 하면 탐은 나의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죠? 여기부터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이 전체 문장은 물론 여기 있는 건 다 이런 형태로 되는 건 5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어쨌든 중요한 건 요게 주어고 동사다라는 거고, 여기부터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로 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동사의 목적어를 요걸로 보고, 요걸 목적격 보어로 보고 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요 톨러레이트의 목적어처럼 보라는 거. 그래서 I could not tolerate.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탐을 참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여기부터 저기까지. 나는 could not tolerate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Tom called my father liar. 탐이 나의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른 것. 바로 그거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이제 이 어려운 문장이지만 이 문장 구조를 여러분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말하자면 하여간 전체 5형식 문장 안에 또 다른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그런 문장이 오는 건데, 그래서 여기부터가 이제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이루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전체 문장 서술 동사의 목적어처럼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주어 동사 다음에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문장 안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어가 행하는 동작이 있고 목적어가 행하는 동작이 있고 두 개의 동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있는데 하나의 단문 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서술 동사만 올 수 있으니까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행하는 이 동작은 서술 동사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 셋 중에 하나로다가 여기 형태를 만들었다 이거죠. 투두라고 하거나 그냥 두라고 하거나 두행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 또 핵심 키포인트는 뭡니까? 도대체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언제 투부정사를 쓰고 언제 원형부정사를 쓰고 언제 ing를 쓰는지 그거를 구별해서 쓰는 그 기준점이 뭔지, 그 기준점을 아는 게 또 가장 중요한, 이 문장을 이해해서 우리가 이제 쓸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겠죠? 언제 쓰는지. 그러면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 키포인트가 바로 저거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썼느냐? 그 바로 기준점은 뭐냐면 이 문장 안에는 주어의 동작과 목적어의 동작 두 개의 동작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동작 발생 순서, 이 동작 발생 순서를 가지고 투부정사 쓰는지 원형부정사 쓰는지 ing 쓰는지를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요 얘기를 할 건데 주어의 동작과 목적어의 동작의 동작 발생 순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투부정사는 어느 경우에 썼느냐? 투부정사는 주어의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이 발생하면 이런 경우에는 투부정사를 썼어요. 투부정사. 주어의 동작이 두 개의 동작이 있는데 주어의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목적어의 동작이 나중에 발생하게끔 되어 있으면 그러면 투부정사 썼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원형부정사는 언제 썼느냐? 이때는 주어의 동작과 목적어의 동작이 서로 누가 먼저 발생하고 누가 나중에 발생하고 이런 선후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주어의 동작과 목적어의 동작이 같이 발생해서 두 개가 같이 시작을 하다가 같이 끝나는, 그러니까 두 개의 동작 발생 순서가 서로 겹치는, 서로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 동작 발생의 모습이 두 개가 서로 딱 겹쳐져 있으면 같으면 이럴 경우에는 뭘 쓰느냐? 이럴 경우에 바로 원형부정사를 썼어요. 원형부정사. 그 다음에 ing를 언제 썼느냐?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다 ing를 썼습니다. 자, 나머지 경우가 전부 다 ing를 썼는데 이 경우가 대략 한 세 가지 유형 정도로다가 이제 나눠지는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알아보면 주어의 목적어의 동작이 주어의 동작보다 먼저 발생해서 먼저 끝날 때 이럴 경우에 ing를 씁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이 주어의 동작보다 먼저 발생해서 주어가 동작을 할 때도 목적어의 동작은 계속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주어의 동작이 끝났는데도 목적어의 동작은 끝나지 않고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어질 때, 그럴 때에도 ing를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의 동작을 유발시켜 이렇게 스타티하게 해요. 스타티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어의 동작의 임무는 끝났는데 목적어는 주어에 의해서 유발된 그 동작을 한동안 그냥 쭉 해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때, 그럴 때 뭐를 쓰느냐? 이럴 경우에도 ing를 씁니다. 이렇게. 이런 세 가지 경우에 ing를 쓰고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 이렇게 된다는 거. 요게 정말 중요한 요 5형식 문장을 구조를 이해한 다음에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를 쓸 건데 우리가 뭘 골라서 자신 있게 써야 되느냐?
아까 서론에서 어느 때는 투부정사, 어느 때는 ing, 뭐 이게 복잡한데, 여기 전부 다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동작 발생 순서가 이러면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게. 전 오형식 문장의 투부정사, 원형문장 ing에 이게 전부 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부터는 이렇게 적용되는 거를 이제 하나하나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이제 진짜 이런지 어쩐지를 이제 연습을 해볼 거다 이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I want you the work as soon as possible. 자, 여기는 이 동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그 일을 가능한 한 빨리 하기를 원한다. 자, 여기는 내가 하는 동작 want와 목적어 유구하는 동작 do, 어떤 게 먼저 발생하고 어떤 게 나중에 발생하고 두 개 갖고 뭐 이런 걸 때 어떻습니까? 원하는 시점은 지금이고 네가 그 일을 빨리 하라고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거는 아직 일하고 있는 상대방한테 네가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시작해서 끝내라라고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하는 거니까 원하는 이 시점, 지금의 시점 이후에 이 동작이 발생할 테니까 주어의 동작 이후에 여기는 동작이 발생하니까 여기는 뭐를 씁니까? to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to. 그래서 I want you to do the work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to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 asked Tom clean the room yesterday. 해석은 역시 어떻게 되느냐? 나는 탐한테 방청소를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죠. 자, 여기는 내가 행한 동작 ask하고 탐이 방청소하는 동작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발생합니까? 해석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제 탐한테 방청소 좀 해달라고 요청했다, 요구했다 그런 거니까 내가 요구한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탐이 이 동작이 일어났다면 이 동작은 그 이후에 주어의 동작 이후에 발생하니까 얘기할 것도 없이 여기도 to라고 이렇게 I asked Tom to clean the room yesterday 그럽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order라고 여기다가 명령했다라는 order의 과거형인 만약에 ordered라고 여기다 붙이게 되면 뭐를 씁니까? I ordered Tom 하게 되면 이 해석은 어떻습니까? 나는 탐한테 방청소를 하라고 명령했다 아닙니까? 명령했다. 그럼 탐이 방청소하는 동작과 내가 명령한 동작은 이게 이제 과거인데 어떻게 먼저 발생합니까? 이때도 주어의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의 동작은 나중에 발생하죠. 먼저 뭘 하라고 명령했으니까 명령한 동작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 이 동작이 일어나면 이 동작이 일어나는 거니까 너무도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이건 투부정사입니다.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동작은 다 이렇습니다. 약간 좀 성격은 좀 틀리지만 allow를 한번 봅시다. allow. 그래서 여기 I allowed Tom 이럴 경우에 to를 씁니다. I allowed Tom to clean the room yesterday.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허락하는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내 허락을 받은 이후에 탐은 그 방청소를 할 테니까 뜻이 뭡니까? I allowed Tom to clean the room yesterday. 그러면 나는 어제 탐한테 방청소를 하라고 허락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럼 내 허락을 득한 이후에 이 동작이 발생할 테니까 당연히 이때도 투부정사인 겁니다. 이렇게 to를 쓰는 동사들은 다 주어의 동작 이후에 목적어의 동작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to를 쓰는 이 문장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뭐냐? 이건 현재고 이 동작은 미래에 일어날 테니까 이 동작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당연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과거 시제를 하더라도 내가 요구한 거, 명령한 거, 허락한 거는 어제 일이니까 이게 확실히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탐이 이 청소를 한 동작이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이 문장상으로는 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용상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어제 탐한테 방청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명령한 것만 알 수 있을 뿐 이 동작이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는 게 투부정사를 쓰는 이런 문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투부정사를 보는 눈에 우리가 보는 눈이 그렇다 이거. 대부분 그렇다 이거예요. 이런 오형식에서만이 아니라 I went to 서울 yesterday to meet her.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나러 서울에 갔습니다. 서울에 간 게 어제고 먼저 갔고 간 동작이 먼저고 그녀를 만나는 동작 to meet는 meet는 나중이니까 투부정사 쓴 거고 그리고 이 문장만으로 나는 어제 그녀를 만나러 서울 갔습니다. I went to 서울 yesterday to meet her. 그녀를 만나는 동작은 이루어졌는지 안 하는지 이 문장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이게 이런 동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 예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get하고 help면 이 두 개의 동사는 예외인데 요거는 get을 할 때 help를 할 때 아주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봅시다. I could not tolerate Tom call my father a liar.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탐이 나의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른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내가 토로레트 하는 동작과 탐이 나의 아버지를 거짓말장으로 부른 동작, 두 개의 동작은 어떻게 먼저 발생했습니까? 여기는 주어의 동작이 먼저, 주어의 동작보다 목적의 동작이 먼저 발생해서 먼저 끝났죠. 탐이 먼저 나의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라고 불렀고, 그런 거짓말장이라고 부른 그 탐의 행위에 대해서 내가 참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지 못한 행동은 이 행동이 일어난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목적어의 동작이 주어의 동작보다 먼저 발생해서 먼저 끝났을 때, 이럴 때는 뭘 썼느냐? 이럴 때는 ing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calling이라고 여기를 ing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et를 봅시다. She let,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뭐를? The phone ring 5 times and then pick it up. 뭘 가만히 내버려뒀냐면 전화가 5번 울리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는 뜻이요. 그녀는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The phone ring 5 times. 전화가 5번 울리도록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and then, 그런 다음에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거죠. 자, 여기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행하는 동작과 목적어가 행하는 동작 두 개가 있는 거죠. 전화벨이 울리는 동작하고 그녀가 가만히 내버려둔 동작, 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기서 한번 동작 발생 순서를 한번 잘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게 과거형이죠? 과거형이고, 여기를 만약에 yesterday, 이게 만약에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치면, 여기까지가 어제라면, 목적어인 전화가 그 동작을 요때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5번 요때까지 울렸다고 합시다. 여기서 시작해서 목적어인 전화는 요때 시작해서 요때까지 5번 울린 동작을 요때까지 해서 요때 끝냈습니다. 자, 주어는 이제, 자, 주어의 동작은 이제 언제 시작합니까? 주어의 동작은 그녀가 가만히 내버린 동작은 언제 합니까? 전화벨이 울리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내버린 동작을 할 수 있습니까? 전화벨이 다 울려서 다 끝났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화벨이 울리는 동작의 시작은 언제 합니까?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나도 그 전화를 받지 않고 내버려두는 동작을 과거 시점에서 바로 요 목적어가 그 동작을 할 때 나도 그 가만히 내버려두는 동작, 가만히 있지만 내가 목적어를 어떤 동작을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런 동작을 나는 언제 시작하느냐? 목적어가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을 때 나도 가만히 내버린 동작을 동시에 시작하는 거죠. 자, 언제까지 했습니까? 여기서 언제까지 했어요? 5번 울릴 때까지만 그녀가 가만히 내버린 동작을 했잖아요. 5번 울릴 때까지만. 5번 울릴 때까지만 하고 그런 다음에는 다른 동작을 했잖아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경우에 주어가 행하는 동작과 목적어가 행하는 동작이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난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여기 뭐를 쓰느냐? 여기는 원형부정사.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원형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들을 계속 할 텐데 원형부정사가 어떤 문장에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원형부정사로 썼다 그러면 이 동작의 발생 모습은 앞에 있는 이 동작과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났다는 나타내는 거예요. 전 원형부정사 쓰는 문장에 다 이게 맞아떨어집니다. 어쨌든 주어의 동작과 목적어의 동작이 서로 발생이 같이 시작해서 끝난까지가 같으면 발생 순수와 기간이 서로 딱 같으면 일치하면 그러면 여기는 원형부정사를 쓴다. 자, 그 다음 봅시다. I left my daughter asleep in bed yesterday.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있는 그 leave의 과거 left는 목적어가 이 행위를 하는데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뜻이죠? 똑같이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뜻인데 이때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어제 내 방에 들어갔는데 내 딸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피곤하게 잠자가지고 그냥 잠자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나는 그냥 방을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동작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동작하고 내 딸이 잠자는 동작 두 개의 동작은 뭐 선호관계가 어떻죠? 여기는 이 동작이 먼저 발생했죠. 내가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내 딸은 침대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걸 내가 깨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는 그냥 그 방을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딸은 이제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나온 그 이후에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잠자는 동작을 한동안 계속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의 동작보다 먼저 발생해서 주어가 동작할 시기에도 계속 이어지고 이 동작이 끝나는데도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루어진 동작. 그런 건 여기에 뭐를 씁니까? ing 쓰지 않았습니까? ing. 그러니까 여기는 sleeping이라고 I left my daughter sleeping in bed yesterday입니다. 나는 어제 이미 잠자고 있는 내 딸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자라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죠, 이게. 응? 뉘앙스가, 의미가, 나는 내 딸이 이미 잠자고 있는 걸 깨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잠을 더 잘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버려 두기 이전부터 이미 잠자고 있는 내 딸을 계속해서 잘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장을 봅시다. 여섯 번째. Tom left Mary die in a cave입니다. 자, 이 문장은 뭐냐면, 여기도 이제 내버려 두었다 이런 겁니다. 탐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뭐를? 메어리가, 케이브는 동굴에, 동굴. 메어리가 동굴에서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건데, 요건 내가 그 소설에서 읽은 그런 그 내용인데, 뭐냐면, 탐과 메어리는 아주 서로 학생 때부터 연인 관계입니다. 부잣집 딸인 메어리하고 가난한 집 아들인 탐이 서로 아주 좋아했는데, 메어리가 물심양면으로 탐을 도와가지고 탐이 사회적으로 출세를 합니다. 출세를 하고 난 이후에 탐은 메어리와 그냥 결혼을 미루면서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선도 보고 만나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딱 맞는 정말 이상적인 여자와 만나서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어리가 이제 귀찮아진 거예요. 그럼 탐은 그냥 메어리를 떼어버리면 될 텐데 메어리를 아예 죽일 생각을 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동굴로, 이너케이브 동굴로다가 같이 소풍을 가자고 이렇게 꼬셔가지고는 동굴로 같이 어느 날 소풍을 갑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안 다니는, 남들은 다니지 않는 그런 동굴이에요, 이게. 둘만 가는 겁니다. 속이 깜깜했겠죠? 여기다 뭐 불 비치는 그런 것까지 준비해가지고 같이 가서 동굴을 이제 이렇게 저기 다니는데 자기가 밑에 답사를 다 해놓고 이제 이랬으니까 거기서 아주 위험스러운 지역으로 메어리를 같이 이제 유인을 하는 거죠. 메어리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낭떠러지고 동굴 안에 있는 어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메어리가 살려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탐한테 소리를 치는데 탐이 그냥 그 안에서, 그 동굴 안에 그 낭떠러지기 안에서 그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죽으라고 그냥 메어리가 그냥 그 동굴에서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저 혼자 빠져나온 겁니다. 이 얘기예요. 탐은 메어리가 동굴 안에서 그냥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두고 저 혼자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 자, 여기서는 이제 동작 발생 순서가 어떻습니까? 탐이 메어리를 동굴 안에 두고 그냥 내버려 둔 그 동작하고 탐이 그러니까 메어리를 동굴에서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 둔 동작하고 메어리가 그 동굴에서 죽는 동작 어떤 게 먼저 발생했죠? 여기서는 똑같습니다. 동사 리브인데 여기서는 탐이 메어리가 죽으라고 거기 그냥 내버려 둔 동작이 먼저 발생했죠. 여기서는 왜 그렇습니까? 메어리가 탐을 갖다가 거기서 죽으라고 내버려 둘 때 메어리는 그냥 살아있었잖아요. 그냥 이 동작 시에 발생하지 않고 그냥 살아있었고 이 동작은 이제 탐이 메어리가 그 동굴에 죽으라고 이제 거기다 내버려두고 다 나오고 난 이후에 이 동작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하루가 지났든 내버려두고 난 이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든 아이가 굶어서 죽든 취로 죽든 아이가 그 이후에 이 동작이 발생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문장만으로 우리가 이 동작이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도. 추로스는 전형적인 그런 동사의 특징. 주어의 동작 이후에 목적어의 동작이 발생하고 이 동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도 이 문장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동작. Tom left Mary to die in a cave. 탐은 메어리가 동굴 안에서 죽으라고 그냥 거기 내버려두고 저 혼자 빠져나왔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자, 하여간 이게 그런 의미다 이거. 저기 소설에서는 메어리가 이제 깨닫죠. 이제 아무리 불러도 탐이 오지 않으니까 저놈이 날 죽이려고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고는 죽을 힘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가지고는 탐한테 처절한 복수를 한다는 게 이 문장에서의 이 소설에서의 내용인데 하여간 우리는 똑같은 레프트지만 여기는 ing를 쓰고 여기는 투부정사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작 발생 순서의 모습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레트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데 의미는 비슷할 수 있지만 여기는 이 동작과 이 동작이 언제나 같을 때 그럴 때 레트란 동사를 쓰고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자, 이제 7번째. My father started me. 자, 화음이 있습니다. 화음은 농사 짓다 이런 겁니다. 자, 나의 아버지는 started. 내가 농사 짓는 거를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거죠? 나의 아버지는 started me. 자, 화음. 여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는 내가 농사 짓는 걸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농사 짓는 거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주어의 동작이 목적어의 동작을 이런 행위를 유발시키고 그걸로 끝나고 목적어가 이런 행위를 그 이후 얼마인지 모르지만 쭉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여기에 뭘 씁니까? ing 쓰잖아요. ing. 그럴 때 farming이라고 이렇게 ing 씁니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농사일을 시작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농사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런 거죠. 당연히 이때 스타트도 화역동사죠. 화역동사지만 ing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작의 모습이, 동작의 발생 순서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Your remarks have set me think입니다. 너의 논평이, 리마크는 논평입니다. 너의 논평이 나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나를 생각하게 했다. 상대방이 나에서 뭔가 논평을 했는데 그 논평을 내가 듣거나 하여간 읽고는 내가 이제 뭔가 생각이 잠긴 거죠. 저놈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놈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쭉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이 행동은 끝났죠. 이제 너의 논평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는 걸 갖다가 유발시키고 스타트하게 하고 이제 목적어는 이런 생각을 쭉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이런 동작에는 여기에 ing 쓰니까 Your remarks have set me thinking이라고 여기에 ing 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를 쓰는지 원형부정사를 쓰는지 ing 쓰는지를 우리는 이제 어떤 원리에 쓰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에 이게 투부정사인지 원형부정사인지 ing가 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나름대로의 시제 변화도 하고 또 태 변화도 합니다. 태 변화는 건 뭐냐면 수동태 문장이 되기도 하고 수동태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가 되기도 하고 능동태의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 내에서의 나름대로 시제 변화, 동사이기 때문에 갖는 중요한 특징 시제 변화와 태 변화인데 시제 변화는 어떻게 하는지, 태 변화는 어떻게 하는지 또 요거를 알아야만 원형부정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용법으로 쓰이는지 그 참맛, 그 느낌 그런 거를 갖다가 알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바로 문장 안에서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의 시제 변화와 태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그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는 다 시제 변화와 태 변화를 합니다. 요 문장만이 아니라 모든 그러니까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가 온 문장에서는 다 시제 변화와 태 변화를 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부정사, 원형부정사, ing도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시제 변화와 태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자, 태 변화는 뭡니까? 요 문장에서 시제 변화, 태 변화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이 동사의 주어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가 스스로 이 동작을 행하면 능동형의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 여기 있는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받으면 수동형의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I want you to do the work as soon as possible. 자, 당연히 여기는 능동형이 왔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주어가 이 동작을 스스로 행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 일을 가능한 한 빨리 하기를 원한다. 주어가 이 동작을 행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제 두의 목적어인 the work를 이제 전체 문장의 목적어 자리, 즉 여기 있는 바로 이 두 동사의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나는 그 일이 가능한 한 빨리 너에 의해서 이제는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는 the work가 이제는 이 동작을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니까 여기는 이제 to do의 수동형. 그래서 to be done 이렇게 여기를 to be done이라고 능동형의 투부정사, 수동형의 투부정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by you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수동태가 되면 by you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I want the work to be done as soon as possible. 나는 그 일이 가능한 빨리 되어지길 원한다. 그 일의 입장에서는 되어지는 거고 you는 그 일을 스스로 행하는 거고 그래서 능동형, 수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봅시다. I could not tolerate Tom calling my father liar. 나는 탐이 스스로 이 동작을 행하는 거죠. 탐이 나의 아버지를 거짓말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탐이 여기서는 이 동작을 스스로 행하는 거니까 능동형의 콜링. 그런데 이제 요 콜의 목적어인 my father를 여기 콜의 주어 자리, 전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넣으면 나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탐에 의해서 거짓말장이라고 불려진 거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또 수동형의 ing. 그러니까 여기를 being cold 이렇게 합니다. being cold. 그래서 I could not tolerate my father being called a liar by Tom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he let the phone ring 5 times. 그러면 그녀는 전화벨을 5번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주어 다음에 그냥 자동사하고 목적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가 되어야겠죠? 한번 원형 부정사의 수동태로 많이 쓰여지는 그런 문장 하나를 그냥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문장인데, I had someone steal my money yesterday. 그러면 have를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이때 이 have는 사역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겪다라는 뜻입니다. I had, 나는 겪었습니다. 뭘 겪었습니까? Someone steal my money yesterday.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제 내 돈을 훔쳐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어제 내 돈을 훔쳐가기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그 동작을 내가 가졌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러는 거니까 내가 겪은 그 동작의 시간대와 이 사람이 그 훔쳐가는 그 시간대는 언제나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제 그 사람이 훔치는 자리에 있었든, 그리고 이거를 없었든, 이거를 알았든, 어제 그때 알았든 몰랐든, 현 시점에서 파악하든 관계없이 그냥 절대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간서부터 그 끝날 때까지 시간대를 내가 가진 거니까 그 두 개의 시간대는 언제나 일치하는, 내가 경험하는 시간대와 경험하는 거는 몸소 겪은 거니까 그냥 내가 그 겪은 그 시간대와 이 사람이 누군가가 내 돈을 훔쳐가서 행한 그 동작의 시간대는 언제나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원형부정사 쓰는 겁니다. 자, 이때도 이제 이 사람이 이 행위를 스스로 행하니까 원형부정사가 왔습니다. 능동의 원형부정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틸의 목적어인 마니를 역시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 나는 이제 내 돈이 누군가에 의해서 훔쳐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틸의 원형부정사의 수동형인 be stolen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by someone도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I had my money be stolen yesterday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이럴 때 여기 있는 to be 그리고 여기 있는 be는 보통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생략하지 않아도 틀리는 건 아니지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 대부분 다 생략하고 쓰죠. 그래서 I want the work done as soon as possible. I had my money stolen yesterday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being called는 뒤에 있는 이 단어가 같이 ing일 때 가령 being calling 이라고 이런 경우에는 being은 생략되지만 그러지 않고 뒤에 ing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동형인 being called 같으면 이런 경우는 생략되지 않고 그냥 같이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I could not tolerate my father being called a liar 바이트하면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씁니다. 이게 이른바 요 문장에서 여기가 능동형의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가 오느냐, 수동형 오느냐. 이것도 우리가 수동태 문장이라는 그런 개념만 알면 너무나 이것도 그냥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주어가 이 문장 동사의 주어가 여기는 목적어니까 동작을 스스로 행하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각각 능동형이냐 수동형이냐가 따로따로 갖고 온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너무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제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ing에서의 시제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부정사와 원형부정사와 ing의 시제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g 시제 변화를 볼 텐데요. ing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에서 ing가 오게 되면 그 ing는 두 가지 형태로 시제 변화를 합니다. 하나는 그냥 단순형의 ing, 그 다음에 능동형의 ing로, 여기 만약에 단순형이 그냥 calling이라면, 이게 만약에 또 하나의 시제 변화는 뭘 갖고 하느냐면, having called 이렇게 말합니다. having called. 완료형의 ing, 단순형의 ing. 이렇게 ing는 두 가지 형태로다가 시제 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료형의 ing는 어느 때 쓰느냐? 여기에 있는 이 ing가 주어의 동작보다, 그러니까 목적격보로 동사가 ing가 왔는데 어느 때 단순형을 쓰고 어느 때 완료형을 쓰느냐 할 때 완료형은 어느 경우에 쓰느냐? 완료형은 주어의 이 동작보다 목적어의 동작이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날 때 이 경우에 한해서 having called라고 이렇게 ing, having 플러스 pp라고 완료형의 그런 형태를
완료형의 ing를 만듭니다. 여기 있는 요 동작이 주어의 동작보다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났을 때. 그런데 첫 번에 우리가 요 분류를 할 때 여기 있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주어의 목적어의 동작이 주어의 동작보다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났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ing 쓰지 않았습니까? 즉 다른 데서는 그러지 않지만 그냥 요 문형에서는 요 ing 동작이 주어의 동작보다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났을지라도 having called라고 여기를 하지 않고 그냥 calling이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형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형에서는 ing인 경우에 시제 변화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도 두 가지로 변화를 하는데 ing가 본래 전체 ing 구문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단순 ing냐 완료 ing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시제 변화를 하는데 여기에서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ing 동작이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났을지라도 그냥 단순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제 변화 없이 그냥 단순형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로 변화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의 이제 시제 변화를 보겠습니다. 투부정사. 자, I want you to the work as soon as possible. 요 단순 투부정사의 의미는 뭐냐? 요거는 상대방이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한테 너 가능한 한 빨리 지금 이후에 일을 시작해서 지금 이후에 끝내라. 그러니까 아직 시작하고 있지 않은 상대방 유에게 그 일을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해서 가능한 한 빨리 끝내라 라는 그런 의미가 I want you to the work as soon as possible 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일은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 달 전이건 두 달 전이건 하여간 현재 이전에 이미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 안 끝나고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서 내가 상대방한테 나는 네가 가능한 한 빨리 그 일을 빨리 다 완료해 주길 바란다. 다 끝내주길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I want you 여기를 to have done 이렇게 합니다. to have done the work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완료 시제로 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일을 가능한 한 빨리 미래에 시작을 해서 끝내달라. 이거는 이미 시작된 일을 가능한 한 빨리 다 완료해달라.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as soon as possible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 이게 tomorrow라는 그런 이런 부사가 왔다고 합시다. 이럴 때 I want you to the work tomorrow라고 이렇게 하면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 나는 네가 내일 그 일을 시작해서 내일 안으로 그 일을 끝내달라 라는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또 by tomorrow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것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는 그 일인데 아주 한참 전에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이건 그 일을 너무 또 미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야 나는 네가 내일까지는 그 일을 다 끝내주길 바란다 라고 이렇게 내가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럴 때 바로 요 시작을 쓰는 겁니다. I want you to have done the work by tomorrow 이렇게 완료 여기에 to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일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여기 by tomorrow라고 나오면 이때에는 아직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이게 너 내일까지 그 일을 끝내주길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하는 시점 이전에 시작한 일일 수도 있지만 아직 말하는 시점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조금 있다가 일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오늘 이제 일을 시작한 사람한테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오늘 일을 시작한 사람한테 내가 나는 당신이 그 일을 내일까지는 일을 끝내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즉 여기 요 시점이 있으면 요거 전에 요 문장으로 같으면 오늘 내로다가 일을 시작할 사람이죠. 이미 시작했거나 아니면 오늘 내로다가 오늘 중으로다가 시작할 사람한테 I want you to have done the work by tomorrow 그러면 나는 네가 내일까지는 그 일 하길 바란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많이 쓰여지겠죠. 이렇게는 완료 부정사라도.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when I come back here 자, 이런 부사가 왔다고 합시다. 내가 여기에 다시 왔을 때 이때 만약에 단순 투부정사가 오면 어떤 의미냐? I want you to have done the work when I come back here 그러면 나는 네가
내가 여기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이후에 그 일을 시작해서 끝내라 라는 그런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은 내가 여기 돌아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일을 시작해서 끝내달라 라고 말하는 거고, 만약에 두 번째 문장처럼 여기 완료 시제를 쓰면 이때 의미는 뭐냐? I want to have done the work when I come back here. 그러면 나는 내가 여기 돌아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때까지는 그 일을 다 완료해 달라 라고 할 때는 I want you to have done the work when I come back here 그럽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내가 올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그 이전에 이 일을 다 해달라. 완료 시제의 의미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to have done the work when I come back here 이렇게 하겠죠. 상대방한테니까. 내가 여기 다시 들어왔을 때 나는 네가 그 일을 다 완료해 줘. 완료해 주길 바래. 라고 하면 이렇게 I want you to have done the work 이렇게 합니다. 자, 또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다시 들어왔을 때 나는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길 바란다. 이렇게 내가 또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이렇게 할 땐 또 어떻게 하느냐? I want you 여기를 갖다가 진행의 의미니까 to be doing 이라고 여기를 to be doing이라고 합니다. The work when I come back here. 내가 여기 돌아왔을 때는 바로 그때에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to be doing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또 어떻게 문장 하나 드리냐면, 내가 다시 여기 돌아왔을 때 나는 네가 그 이전 1시간 전부터 최소한 1시간 전부터 지금 내가 돌아왔을 때까지 최소한 1시간 동안은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길 바란다. 이렇게 내가 또 상대방한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내가 돌아왔을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최소한 1시간 전부터 그때까지 일하고 있는 중인 거니까 완료 진행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I want you 여기를 to have been doing the work 한 다음에 여기는 for at least an hour when I come back here. 내가 여기 다시 들어왔을 때 최소한 1시간 동안은 네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완료 진행 시제를 쓴다 이거예요. 이제. 자, 무슨 얘기냐면 to 부정사는 요 부정사가 이렇게 네 가지로다가 시제 변화를 한다 이겁니다. 그 부정사의 시제 변화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부정사의 시제가 12시제의 기본 시제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기본 시제도 당연히 이제 제가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만 이런 완료 시제 또는 부정사에서의 시제 ing의 시제가 이게 아주 복잡한데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가 있겠지만 어쨌든 부정사의 시제는 이렇게 네 가지 형태에서 변합니다. 그리고 ing는 두 가지 형태로 변화를 하지만 여기서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진행형이 완료 진행형을 여기는 ing의 그 완료형을 쓰는 그 때가 주어의 동작보다 먼저 시작해서 먼저 끝난 건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걸 단순시제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쨌든 하여간 여기 있는 이 두 부정사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변한다. 저기 있는 건 두 가지로 변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형 부정사를 봅시다. 원형 부정사는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자, 이건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그가 정라벨이 5번 울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근데 이번에 이제 그녀가 지금 전화벨이 울리고 있는데 그녀가 지금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라는 이런 문장을 영어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녀가 이제 지금이죠, 지금. 자, 지금 그녀가 가만히 내버려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이에요, 지금. now. 자, 지금 그녀가 가만히 내버려둔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현재 진행이 돼야겠죠? she's letting 그래야겠죠, letting. she's letting. 뭐를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느냐면은 전화가 울리는데 그걸 받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벨도 지금 불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더 폰 다음에 여기는 이 let는 언제나 이 동작과 이 동작이 같으니까 여기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썼습니까? 항상 원형 부정사 썼죠? 원형 부정사 썼는데 원형 부정사의 진행형 그래가지고 여기를 가령 be ringing 이렇게 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여기를 어떻게 쓰느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그냥 그대로 ring 그래요. ring.
She's letting the phone ring. 지금에 바로 지금 now. 지금 바로 at the moment.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녀는 가만히 내본 동작을 하고 있고 전화벨도 지금 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지금 전화벨이 울리고 있는 중인데 그 울리고 있는 그 전화벨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린 동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도 가만히 내버린 동작을 하고 있는 중, 전화벨도 지금 울리고 있는 중. 그런데 여기 그냥 그대로 그냥 링이라고 써요. 그녀가 2분 전부터 지금까지 전화벨이 울리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자, 그녀가 2분 전부터 지금까지 2분 동안이나 전화벨이 울리는데 받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여기는 완료 진행의 의미겠죠? She has been letting 그러겠죠? She has been letting the phone.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럴 때도 그냥 ring 그래요. ring. 그 다음에 여기는 for 2 minutes 하겠죠? for 2 minutes. 자, 그녀는 2분 전부터 지금까지 2분 동안 전화벨이 울리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전화벨도 2분 전부터 지금까지 울리고 있는 중. 그녀가 당연히 2분 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내버리는 동작을 하고 있는 중. 자,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이 시제가 과거 단순 시제건, 현재 진행 시제건, 현재 완료 시제건, 12시제가 어떤 시제가 오더라도 여기는 언제나 그냥 원형부정사 쓴다. 그리고 이 원형부정사의 모습은 앞에 있는 동작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과거 단순 시제의 의미요. 이것도 과거 단순 시제 5번 다 올렸습니다. 이게 현재 진행 시제면 이것도 현재 진행 시제. 지금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로 그녀가 지금 2분 전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내본 동작을 하고 있고 전화벨도 2분 전부터 지금까지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 부정사는 아예 시제 변화를 하지 않고 언제나 그냥 원형 부정사로 쓴다는 거. 그러니까 원형 부정사는 시제 변화를 아예 하지 않고 투부정사는 4가지로 하고 저기는 ing는 2가지로 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완료 ing 대신에 그냥 단순 ing를 그냥 쓰는 거고. 자, 요렇게 시제 변화를 한다는 거.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서론에서 했던 저기를 한번 살펴볼까? 이게 let하고 allow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문장에서. 자, 지금 내가 탐이 방청소를 하고 있는데 탐이 방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탐이 지금 현재 방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탐이 그냥 방청소 하는 대로 지금 내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바로 지금이죠. 지금. 자, 지금이죠. 지금. now. 지금 나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I am letting 그래야겠죠. I am letting. 나는 지금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뭘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탐이 방청소를 하는데 그냥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탐 클린 더 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Now I am letting Tom clean the room. 그러면 탐이 방청소를 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let일 경우에는 여기에 언제나 원형 부정사요. 내가 지금 내버려둔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탐은 방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탐도 방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있는 동작과 여기 있는 동작은 같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는 여기에 let와 비슷한 의미인 allow를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allowing Tom. 그러면 여기를 뭘로 쓰느냐? to clean이라고 써요. to clean the room now. 그러면 I am allowing Tom to clean the room.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이거 번역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나는 탐에게 방청소를 하라고 허락하는 중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허락하는 중입니까? 자, 바로 이렇게 이걸 직역하면 바로 뉘앙스가 어떤 모습인지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탐한테 방청소하라고 허락하는 것만을 나타낼 뿐 탐이 방청소하는 거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이 동작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동작만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탐한테 허락하는 동작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동작 이후에 일어나겠죠? 그리고 아직 미래 일이겠죠? 지금은 나는 이 동작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여기 let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탐이 방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나도 내버려두고 동작을 하는 중, 탐도 방청소 하는 중. 이 동작은 이 동작과 같으니까. 이거는 서로 일치하니까. 동시성이니까. 동작 발생의 시간과 순서가 같으니까 언제나 원형 부정사. 그러나 이거는 이 동작은 이 동작 이후에 나타나고 이것이 현재 진행이건 과거건
여기 있는 동작의 발생 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없죠? 어쨌든 이 동작 이후에 이 동작이 발생하니까 투클린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let라고 씁시다. let. 그래서 여기를 그냥 I let now가 아니에요. 이제 now. 여기를 그냥 let라고 쓰게 되면 I let 과거입니다. I let time clean the room. 여기가 이제 yesterday예요. 그 다음에 I allowed time to clean the room yesterday. 그러면 allow를 먼저 보면 나는 어제 탐한테 방청소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방청소를 하라고 허락한 이 동작만 알 뿐 탐이 방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동작보다 이 동작이 주어의 동작보다 이 동작은 더 나중에 일어나고 이 동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let를 쓰게 되면 이 동작과 이 동작은 다 같은 거예요. I let 나는 어제 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let는 과거 단순 시제. 어떤 행위를 내가 다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탐이 방청소를 다 하도록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어제 탐이 방청소를 끝까지 다 하도록 내가 다 내버려 둔 동작을 내가 다 그냥 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당연히 탐도 방청소를 다 했죠. 이 동작과 이 동작은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 단순 시제, 과거에 완료된 동작. 이 사람이 이런 동작을 다 하도록 내가 그냥 다 내버려 두었다. 다 완료했다. 그럼 탐도 당연히 이 동작을 다 한 건데 어쩐 이 동작과 이 동작은 같으니까 탐 클린드 더럼 yesterday. 이게 과거 단순 시제에 있는 거예요. 탐 클린드 더럼 yesterday라는 의미는 뭐냐? 어제 방청소를 시작해서 어제 방청소를 다 끝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작과 이 동작은 딱 읽을 때 두 개의 그 모습은 전혀 틀린 거죠. 여기에서는 탐이 방청소를 어제 다 했고 여기서는 내가 탐한테 방청소를 하라고 허락한 것만은 알 뿐 이 동작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 원형부정사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형부정사가 세 개 어떻게 서로 구별해서 차이가 나는지, 어떻게 시제 변화하는지, 그 뉘앙스는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리는 모습은 어떻게 틀린지 이런 것을 이제 아마 잘 알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원형부정사의 개념, 원리 이런 거는 이제 다 끝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원형부정사가 오는 동사들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동사들 하나씩 이제 해나갈 건데 다음 시간은 헬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